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파트를 유독 좋아할까요? 아파트가 편리하고 또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겠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파트는 규격화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비교하기가 매우 쉬운 시장입니다. 수요도 많고요. 그만큼 공급도 활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신축 아파트를 우리는 모두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에 살거나 사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파트, 그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을지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22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수는 1227만 가구입니다. 이것은 전체 주택의 64%에 이르고 또 그 중에서 서울은 전체 주택의 59.5%가 아파트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파트는 두 종류가 있죠.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5년까지를 신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까지는 준신축으로 보죠. 신축 아파트를 받는 방법엔 청약, 분양권 투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주택 사업이든지 아니면 기존 신축 아파트를 매매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 또 사전 청약이라는 방식도 있고요.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약 통장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2,561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76만 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70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청약은 한마디로 운에 맡기는 겁니다. 20대, 30대는 청약 점수도 낮고요. 또 1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이 청약 점수에서 큰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시간을 무의미하게 쓰고 있는 상태인 거죠. 청약 점수를 모으고 그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그러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약은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치만 만약 내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다, 공부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청약 통장이라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양권 투자인데요. 분양권 투자로도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말합니다. 완공되면 매매인 거죠. 분양권은 전매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분양권 투자의 좋은 점은 계약금, 이 총액의 10%만 갖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신축 아파트를 초기에 돈을 적게 들여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양권 투자를 할 때는 이 프리미엄 개념, 전매 제한, 세금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좀 정확히 하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약, 이 분양권 투자 이전에 나오는 개념이죠. 맑고 낡은 재개발 빌라, 녹물 나오는 재건축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한 3년 전에 청약 모집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은 신축 아파트의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필요하죠. 근데 입지가 좋은 빈 땅이 전국에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빌라나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지어서 신축 아파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가장 저렴한 대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광진구의 자양 4동은 18년, 19년도에 투룸 빌라가 3억 5천 정도 했는데요.
현재는 최소 8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또 한남뉴타운 재개발이 2017년에 전세가 2억 5천에 맞춰지는 9억짜리 물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일까요? 작년 초 관리처분 인가 전 매물은 매매 금액이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이주를 진행하고 있으니 완공 시점에 35억 이상은 쉽게 갈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는 특히 더 이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면서 재개발이 진행될수록 내 자산 가치가 다른 자산에 비해 이 수익률이 아주 좋을 겁니다. 물론 그 좋은 물건을 보는 눈은 길러야겠지만요. 재개발, 재건축이 특히 또 무섭고 막연한 게 있어서 아는 사람들만 누리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하신다면 앞으로도 여러 건의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거래하면서 부를 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사업지는 아직 널리고 널렸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구축 아파트는 10년에서 30년 정도 된 이런 아파트를 의미하는데요.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는 건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방법이죠. 이 부동산 시장에 올라타겠다, 그리고 앞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식을 내가 택하겠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아파트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비슷한 가격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내 아파트가 오르면 옆 단지도 오르고 내 뒷단지도 오릅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를 거래하신다면 이후의 투자 방향 로드맵은 갈아타기 전략, 한마디로 더 상급지에 있는 동네의 아파트를 계속 눈여겨보면서 매수를 하는 방식이겠죠.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 갈아타기 좋은 시점을 찾고 용기 있는 좋은 판단을 하면서 거기에 대출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상급지로 올라갈 때마다 어쨌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자산과 내 현금을 합치고 또 대출까지 합치게 되기 때문인데요. 좋은 점은 늘 실거주가 가능한 괜찮은 컨디션에 내 집이 있다는 거겠죠.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우선 집중해 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 큰 돈이 없다면 특히 더 재개발에 주목하셔야 하고요. 분양권 또는 재건축 투자도 너무 좋은 방법들이니까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기 이전에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출발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을 결정짓습니다.